그런데 승복을 절대 안 하고요.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최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 네. 비밀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던데요. 어쨌든 결심실에 들어가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박안수 사령관 그리고 안성환 국가안보실 2차 등과 함께 결심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시 회의가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는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국회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이렇게 물었고 김용현이 500명 정도 넣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내라 그랬잖아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래서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에게도 군인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았냐 도대체 왜 제대로 못한 거냐 그래서 질타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 진술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이쯤 되면 윤석열 씨는 너무너무도 명확하게 자기가 내란죄를 저지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안 가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겠죠. 네. 주술적 세계에 갇혀 있거나 여전히 제3차 또는 제2차, 3차 내란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이 두 가지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법률가인데 난 내란죄가 아니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어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믿고 저기서 개기고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계속 어떤 주술적 세계에 갇혀 있고 뭐 부정선거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제가 볼 때 주술적 세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또 하나는 여전히 국민의힘 제가 이제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저런 발언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증한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많은 국민들이 너희들은 왜 소위 비상해제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어 너희들도 내란의 동조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고개를 숙였어도 저는 수백 번 숙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개 납작 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여기 안 왔지? 안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 공조 공무죄로 뭐 고발하겠어라고 하는 최영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탄핵 기각 만약에 되면 네, 탄핵 발의한 의원들 건성동 얘기한 거잖아요. 네. 당신 다 처벌받아야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경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를 막아서 못 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상황이라면 했죠.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믿는 수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면 저런 행태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말로 뱉어내고 있는 저들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경원도 주술을 믿고 있나? 건성동도 주술을 믿고 있나? 저는 그들은 적어도 윤석열만큼 주술에 빠져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들은 얘기가 있나? 뭔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도 10% 이상의 아니면 20% 사이의 대통령, 윤석열을 갖다가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네. 군 내부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전 이런 집단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고 그 우리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소위 계엄군들을 막았고 계엄군들은 시민들이 막은 것 때문이 아니라 소위 이것은 잘못된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들을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한덕수 총리가 더 일을 망쳐놓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결단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석고대죄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당에서 2번이나 대통령을 연거푸 내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빠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니네 지금 대통령 된 것 같지? 너네들한테 절대 정권 줄 수 없어. 윤석열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우리 알아서 할 거야. 한덕수는 우리 편인데 니네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시키고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니네 다 처벌하는 법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국민들 무서운 줄을 모르는 국민의 이름을부터 바꾸고 정말 정당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네.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네. 정말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국정농단 세력인 국민의힘을 다시 용서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신임을 하다 보니까 이 네.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하고 법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도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후 처리를 잘못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래요. 몇 년 전에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정말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었으면 네. 이번과 같은 또 2차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런 일제 잔재를 잘 청산 못했던 것들이 현재까지 오듯이 이번에는 정말 이 내란 장당들에 대해서 용서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내란 수계가 왜 1000명 동원하지 왜 500명 동원했냐. 야 4명씩 한조가 돼서 끌어내라.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엄군들이 작전을 할 때는 국회를 경찰들이 둘러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2차로 계엄군들 특수부대가 본청을 사수해서 아무도 본청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 자 1차로 경찰들이 의원들한테 뚫렸어요. 담장을 넘어가니까. 맞아요. 2차로 계엄군들이 딱 왔더니 거기에 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계엄군의 작전 계획이 1차로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 계엄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작전 계획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진입을 해라. 그래서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 실제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화기 뿌리고 난리가 나고 뭐 바리케이트 치고 막 물리적 충돌이 있을 그 시점에 네. 1시에 새벽 1시에 국회에서 탄핵 아니 그 계엄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기 위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미 다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버티고 아니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냥 10명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데 그렇죠. 다른 언제까지 저 한남동에서 지금 장어 56kg씩 그냥 하루에 먹고 이거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자들 장어 사 먹으라고 저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이 자들이 내란 수괴들이 장어를 구워 먹습니까? 다 토해내게 하고 싶어요. 진짜 빨리 감옥에 토해내라. 보내야 됩니다. 네. 아래로 다 나왔을 것 같은데.